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오늘은 사정상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약수장 속 코스피의 랠리가 이어지는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전장만 해도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 엿새째 오르나 싶다가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소폭 약세로 돌아선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짝 좀 불안해지기도 한데, 자, 오늘장은요, 일단 여전히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친환경주들 지난주부터 활약상 보여줬죠.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가스 관련된 이런 에너지주들도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책 기대감이 있는 교육주들 같이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이 오늘도 여러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도 8개 특징주 저희가 골라봤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최고의 미인주가 어떤 종목이 될지도 함께 가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신 역시 두 분 모셔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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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꾸려본 8개의 특징주 오늘의 그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입니다. 시원하게 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대양을 가로지르는 조선주들의 대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종목 모두 오늘장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선의 승자가 누구인지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라운드죠. 오늘은 전기차, 2차전지 관련해서 묶어볼 수 있는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에서도 대장격인 종목이죠. PNT가 올라와 있는데요. 하반기 신규 수주 기대감이 물씬 반영되는 오늘장입니다. 자, 그리고 SK네트워크스의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바닥을 기어가고 있던 주가가 강하게 솟구칩니다.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죠. 로봇주들의 대결로 구성해봤습니다. 로봇주들이 잠잠하다 싶었지만 주가는 어느새 다시 강한 우상향 곡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로봇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그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주들의 대결은 3라운드에서 승부를 가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라운드죠. 조금 낯선 종목들로 붙여보겠는데요. 지난주 현대차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 인수 소식에 여기 관련돼서 움직임 보였던 종목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 의료업체인 루닛 신규 상장주죠. 지난달 22일에 코스닥에 첫 발을 떼고서 현재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눈길을 줘야 할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면 8강의 1라운드 대결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대결에서 바로 보시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올라와 있죠. 조선주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크게 먼저 잡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는 사실 조선주를 봐야 된다.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종목들 조선주들의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최인호 전문가님, 네. 조선주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또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원래 슈퍼사이클이 한 3년 정도 앞당겨진다고 해가지고 예. 조선 기자재부터 시작해 조선업이 좀 상당히 좀 올 초에 조금 이렇게 강한 급등세를 보이는데 예. 이 원자재 또 워낙 또 파동이라든지 유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소식에 있어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다시 그렇죠. 한번 또 하방을 또 한번 치면서 주가의 흐름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오늘 또 이렇게 증시에서도 또 보면 컨센서스들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조선에 대한 기대를 한번 보는데 원본적인 근원이 조금 약간 힘든 게 부분인데 이번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또 이렇게 장기 파업 사태로 시작해서 또 LNG 선들이 또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인원이 또 없어요 별로. 네.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 5대 또 업황 중에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대표 산업이죠. 네, 대표 산업인데 인력 많이 필요하고 오랜 간섭으로 인해서 하청 구조예요. 네. 아직까지도 원청, 하청 또 밑에 밴더 형태가 돼서 그래서 제일 밑에는 최저 시급 형태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거제도에서 이렇게 안에서 옥새를 자기가 채우면서 못 나간다는 이유가 네. 시간당 10,000원 받는데 평택에 P3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 얼마 받는가 했습니까? 그분들은 하루 일당만 해도 네. 야간 하면 26만 원씩 나와요. 그럼 꽤 차이가 나네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같은 업종이라도 반도체와 이 조선 자체가 워낙 업황 차이가 뚜렷하게 지금 차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노동 강도도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외근이 밖에서 하는 행동이 막 또 사실 산업재해 현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슈퍼사이클 돌아오게 되면 기존에 10년 전에 감축했던 인원들을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 초에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해서 뽑았는데 5개 업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5개 효자 수출 업종 중에서 최하위의 이제 미충원율이 나왔어요. 그게 한 31%입니다. 쉽게 말하면 31%면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저런 상황에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조선업계는 인력난에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군요. 월드컵은 열렸는데 선수들이 100m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자체도 뭐 사실 뭐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좋은 유리한 고지 서 있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비즈니스나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순식간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노사하고 같이 세계가 좀 잘 어우러져서 현실적인 걸 해서 조선의 또 상당히 지금 비즈니스 사항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폭이 좀 작아요. 특히 LNG를 기반으로 이게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이 같은 데 전달하려면 이제 8년뿐이 못 써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암모니아라든지 수소로 대처를 해야 될 또 기간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책적인 방연된 부분에 우리 조선이 빨리 움직이려면 빨리 그런 이렇게 노동적인 개선책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정부 정책적으로 조금 앞서야 되는데 좀 정부는 이쪽에서는 좀 손을 시장 경제에 좀 맡기는 좀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국가 자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옛날에 한국 옛날에 조선하고 같이 이렇게 합병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회사랑 기관 그다음에 국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같이 잘 풀어지면 하반기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라 보지만 좀 추측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조금 한 2년 정도는 조금 기다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빨리 탈피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진데도 시장은 또 안 움직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항상 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그 주도주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얼마쯤 좋은 삶입니까? 지금 강달러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판가 다 인상되어 있죠. 후판가 다 작년에 올 초에 인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워낙 지금 베이스는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런 노동적인 시장에서 불리한 입지에 쓴다면 배를 못 만든다. 좀 약간 불리한 상황이라 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분명히 주도주가 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하위직에서 이 최저시급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하반기에 주도주로 등극하기 쉽지 않은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점 분명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김효구 전문가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하반기 조선주가 주도주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실적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인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문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선주들의 주가 상승을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7월 달에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선주 같은 경우. 근데 이제서야 이제 8월 달 들어서는 이 단계에 있어서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저희가 45% 정도의 수주를 이뤄내면서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거의 싹쓸이죠. 네, 근데 그것도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1위라는 거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본다면 그 부분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장기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선두권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권을 따냈고 그리고 수주 잔고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으로만 보면 조선주들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도 아시다시피 실적 좋게 나오고 하는 종목들도 이런저런 이유들, 대외 변수들 아니면 고점 리스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선주들은 그래도 하반기에 주가를 해지를 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달에 단기적인 저는 랠리, 선물 랠리가 잠깐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가기 직전에 그런 기대감, 항상 경기 침체 직전에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감과 침체감에 뭔가 지금 딱 중간 단계, 딱 직전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저는 반등이 8월달 정도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8월 계속 나올까요? 잠깐 나올까요? 8월달 그건 또 이제 변수적인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고 8월달은 그게 중요합니다.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죠. 네, 경기 침체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단기적 반등이냐 그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호조세가 나온다면 아 이건 진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지수는 올라갈 것이고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타날 경우에는 네. 아 이제 침체가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올렸던 부분들을 다시 내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그래서 해봐야 되고요.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민감도를 굉장히 키워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다시 조선주로 나와서 네. 지금 일단은 상반기에 좋은 수주 실적을 거뒀고 업황에 대한 지표 개선도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있고요. 특히 이제 LNG 선이라든지 그리고 컨테이너 선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하반기에 조금 계약건을 못 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있기는 합니다. 네. 결국에는 조선도 계약건 건수 하나하나가 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선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조선 쪽의 업계 전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는 이 조선주들도 이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주들이 단기적으로 8월 달에는 저는 반등이 나올 거다,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결국 이 수주 잔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수주 잔고를 풀로 이렇게 채워 나가면서 네. 그 한국 조선업계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주가에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 아무래도 필요하잖아요. 예. 조선주들 정말 10년 이상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선사들의 그런 좀 꾸준한 긴 호흡을 보고 가지고 보시는 게 중요하고 네. 일단 8월 달만 본다면 저는 주가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저는 조선주들은 해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조선주들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조선주 가운데서도 앞서 언급해드렸던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 시장이 무너지면 다시 또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적어도 8월 달에 반등인담 나왔을 때 조선주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좀 길게 본다면 또 조선주들은 시장의 침체에서 조금의 해지성의 성격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대 현대미포조선 8강의 1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먼저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더 나을까요? 제가 그때도 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선업 중에서도 일단은 시총이 좀 작고 일단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소형 선박을 만드는 배들이 어찌 보면 더 유리하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먼저 일단 찍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대미포조선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현대미포조선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두 분의 선택이 일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앞서 방금 설명해드렸던 점, 네. 조금 더 작은 쪽이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설명 좀 지금 부탁드립니다. 비행기든 항공 운수 보면 대부분 이 대용량 큰 선박들을 수주로 해서 그게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네. 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배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삼면의 바다에 우리나라의 허브인데도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양 몇 군데밖에 그 큰 배가 되지를 못해요. 그럼 피터 컨테이너선이라고 그때 네.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큐브 20피트 컨테이너가 한 1000개, 1500개 되는 거를 보고 네. 피터 컨테이너라거든요. 그런 작은 선박들이 유치하려면 광양, 평택강, 왜냐면 평택도 삼성이라든지 현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항만에 접안을 할 수 있는 선박들이 되게 유리합니다. 네. 그런 선박들이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계속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소형 LNG선. 왜냐하면 대형은 당연히 대형으로서 많은 양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 허브만 관련된 거지만 작은 도시라는 작은 항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파이브라인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는 괜찮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라든지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형 선박을 또 선호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근데 펀더멘탈이 좀 많이 또 이렇게 작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적인 이 부분, 증권가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쪽 부분을 이번에 강달러스 할 때 한번 몇 번을 끄집어냈어요. 조선 네. 좋다. 근데 왜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역할이 연관해서 좀 끄집어 올렸지만도 사실은 그게 시장에는 안 미쳤는데 이번 오늘 또
정시에 또 반영이 또 되면서 또 오늘 좀 이렇게 상당한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네. 조선들 다 보면 1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당장 좋지 1분기 않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2분기 하반기 좋다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이죠. 그냥 선반의 기대감. 왜냐하면 지금 수주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는 사람도 좀 부족하고 네. 첩첩이 산이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다고 보는데 예. 근데 정시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꼴짝이의 깊으면 산이 너무 높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그만큼 주가가 조선업이 상당히 고점 대비 20-30%씩 떨어져 있지만 이 꼴짝이 깊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전에 김영우 전문가님 말씀한 것처럼 이건 하반기 돼서는 또 산이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추이를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그러면 일단 현대미포조선을 골라주시긴 했는데 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예. 사실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뭐 생각을 걔는 합니다. 비슷하잖아요. 네, 어쨌든 비슷하고 둘 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뒀는데 뭐가 기준이 될까요? 네, 현대미포조선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적인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증권가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이 빠르게 이제 단기 계약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실적을 빠르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실적이 조금 빠르게 개선이 되는 부분을 이제 기업을 고르자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많이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부분에서 요즘에는 네. 투자자분들 다 그렇습니다. 크게 인내심 갖고 기다리지 못하세요. 네, 바로바로 맞습니다. 나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애들을 많이 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그런 투심에서도 많이 발휘를 할 것 같고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기계 부분에서도 지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높은 수주 성과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업체랑 대비해서 좀 반기 이상 빠르게 흑자 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중공업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흑자 전환이 이제 3분기부터 이제 3분기부터 바로 일어날 거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그런 수주 잔고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 불안한 것들이 지금 점점 해결이 되면서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러시아랑 계약했을 때 가장 불안했던 부분이 대금 지급이 안 되면 어떡하나. 루브라 사태도 확실히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풀려 나가면서 예. 아마도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이어진다면 이게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이익률이 점점 높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현대미포조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이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을 받고 4강으로 올라가겠고요. 자, 그러면 두 종목 중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의 월드컵 8강 1라운드입니다. 야,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 가볍게 이기네요. 현대미포조선이 83% 가져가고요. 현대중공업은 17% 득표하면서 4강 진출자 만장일치로 현대중공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미포조선이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 지금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현대중공업은 가격 어떻게 볼까요? 현대중공업 일단은 이제 하반기 조선에 대한 턴어라운드적인 어제 기대감이 또 상승하는 또 종목 중 하나고요. 일단은 예. 이쪽 플랜트 쪽으로는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이 가스라든지 원유 이런 초출 같은 거는 플랜트 조선이라고 해서 예. 이 배 한가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장착인 그 플랜트에 관련돼서는 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일단 목표가는 14만 원을 한번 두면서 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중있게도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 일단 저는 그래서 갑니다.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이 영역이라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지금 보유자형입니다. 보유자형이라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그 추세를 봤을 때는 한번 추세가 좀 완전히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가격 전략 살펴주셨습니다. 14만 원 목표 주가로 살펴주셨으니까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진표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2라운드는요, 오늘 전기차 2차전지 관련해서 묶어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2차전지 장비주인 PNT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오늘 각광받고 있는 SK 네트워크스의 대결입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가운데 승자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네. PNT 대 SK 네트워크스 어디 볼까요? PNT 골랐습니다. PNT요?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진짜 이 네. 두 종목 중에서 되게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렇습니까? 공방을 갖다가 저 금요일 날 어허.
뭐 S트래픽이라는 충전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늘 사실 갭 상승해서 많이 15%까지 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일단 2차 전지 PMP가 일단 선택이 맞는 게 옳더라서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조금 이따 들어보죠. 자, 두 분의 선택이 이번에도 일치가 됐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인 PNT 골라주셨는데,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PNT는 뭐 워낙에 주가 상승 탄력 요즘에 계속 붙여가고 있고, 네네. 자, SK네트워크스의 이 전기차 충전 소식 때문에 빡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거 굉장히 강한 이슈 아닙니까? 이슈는 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SK그룹에서 네. SK네트워크스에게 전기차 충전 사업을 맡겼다. 그리고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이제 S트래픽. 네. S트래픽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으로 기업의 기업 자체, 그러니까 모기업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가 이거를 같이 하는데 이 합작 법인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네. 그 합작 법인을 만들 때 물적 분할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살짝 재료 강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올라왔고 제가 40분 시작하자마자 이제 보는데 사실 네. S트래픽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강하게 갈 줄 알았는데 움직이지 않다가 아쉽게도 장 시작 전에 한 15% 정도 VI 걸려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좀 아쉽게 잡지 못하는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재료가 보면은 이 오늘 당일에는 네. 재료가 강하기 때문에 조정 자리 뭐 이제 피보나치에 따르면은 이제 236짜리 그리고 38.6%짜리 50%짜리까지도 자리를 한 번씩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료로 본다면 지금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네. 이제 S트래픽이나 아니면 SK 네트워크스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게다가 요새 뭐 이슈가 붙어도 하루 만에 바로 반짝하고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제가 거래량을 아직 체크를 하진 못했는데 네. 그 거래량이나 아니면 거래대금 보고 좀 세력이 아직 들어와 있는지 그건 확인을 좀 더 확인을 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 S트래픽 오늘 재료는 확실히 셌다는 거 네. 그 부분 시총이 일단 낮기 때문에 빠르게 이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수익 실현 가능한 그런 종목이었고요. 예. PNT를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하반기에도 저는 여전히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섹터를 보고 있고 네. 시장이 어떻든 전기차에 대한 그런 저변의 확대는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공장을 재검토 해야겠다고 했지만 네. 말 그대로 재검토지 저는 미국에 거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장이. 네. 그렇다면 PNT 같은 장비 회사들도 이 공장들이 새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시장에서 지금 인식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대낙폭 이후에 차트가 정말 이렇게 곡선으로 U자 곡선으로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굉장히 좋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예. 매출도 지금 뭐 적자가 아니라 흑자인 부분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하반기에 이 매출 인식에 대한 그런 시점 조정으로 인해서 저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네. 향후에 이제 리드 타임이 개선된다면 이 PNT는 고점까지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네. 특히 2차 전지 장비주로서 저는 탑픽 최선호주 여전히 유지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일호 전문가님 네. 마찬가지로 PNT 골라주셨는데 네. 그동안에 사실 2차전지 소재주의 활약이 워낙 돋보였거든요. 네. 장비의 시대입니까 이제? 장비 시대인데 저는 일단은 뭐 SK 지금 말씀 안 해줘가지고 예. 일단은 제가 이쪽 부분을 좀 한번 네트윅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네네. 원래 SK는 지주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SK 지주회사 있는데 원래 네트윅스는 원래 SK 우리 뭐라는 매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저 한강 쪽 가다 보면 워커힐 호텔 네. 그 있잖아요 이쪽 그다음에 이 우리 저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 그 자동차 정비하는 그 네네. 스피드메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스피드메이트 그러니까 예. 그 SK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 신사업에 대한 어찌 보면 2차 허브, 그러니까 세컨 지주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빠졌다가 이유 없이 급락했다가 다시 자리를 잡아서 이게 위치를 좀 올라가고 보이는데 예. 저는 이 SK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대형주라든지 좀 약간 먼 길을 간다든지 좀 길게 나가실 분 같으면 차라리 좀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SK 네트워크를 좀 선호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큰 기업으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에스트 트래픽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그 고스로 때 보면 이렇게 하이패스 같은 회사예요. 네네. 근데 하이패스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프랑스부터 시작한 회사인데 국내 통신망으로 해서 프랑스보다 2초 정도 더 빨라요. 인식하는 속도가. 그래서 용속 고가도로라든지 아니면
인천공항 가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S트래픽인데, S트래픽 전기차 사업 충전을 하면 이 SK 네트워크스랑 상당히 연결되는 게 자동차 정비 산업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SK 온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이지만 2차 전지의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또 온한테도 또 납품을 또, 아니 SK 온도 납품하고, 예.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이제 LS 엠트론이라고 해서 우리 저 농기구 만드는 그, 왜냐면 그 이제 구리를 납품하거든요. 예. 그래서 PNT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롤투롤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 구리 관련 사업에서는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보면 장비적인 이쪽에 이게 강세라고 봐지거든요. 왜냐면 단일화. 네.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는 대기업은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평가하기는 그렇고 한 종목에서 특화되어 있다 보기 예. 때문에 일단은 PNT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도 좋고 지금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것도 수급도 잘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편안하게 진입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간의 대결, 일단 두 전문가께서는 PNT 2차전지 장비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도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와, PNT가 이렇게 압도적인가요? 저 생각 못했는데요. 자, SK네트워크스는 5%만 가져갔고요. PNT가 95%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를 챙겨가면서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SK네트워크스 김영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실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 4,900원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4,900원 보고 있고, 지금 SK 네트워크스나 특히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적인 자리는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났다가 재료가 좀 잊혀질 때쯤에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SK 네트워크스도 그냥 길게 보지 마시고 그냥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댓글 보니까 은서 앵커님이 같이 그러네요. 종목 골라주고 계시네요. 아프나 중에서도 이렇게 골라주는 열정. 네, 역시 우리 맞습니다. 인형 누나 다릅니다. 빠른 회복 바라면서 목표가 4,900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 4,900원으로 목표 주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PNT가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8강의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입니다. 올 한해 가장 화두가 됐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로봇주들의 대결입니다. SPG 대 UL로보틱스. 요즘에 좀 잠잠하나 싶더니 다시금 솟구치는 모습이죠. 이 두 종목 가운데 더 좋은 로봇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 골라주실까요?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러니까 SPG로 관련했는데 일단은 시장의 일단은 대장주의 흐름으로서는 그냥 네. 유일 로보틱스가 낫다 싶어서. 최근에 확실히 흐름 강했던 종목이죠. UL로보틱스의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SPG 골랐습니다. 드디어 이거를 좀 나뉘는군요. 알겠습니다. 각자 어떤 기준으로 꼽아주셨는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UL로보틱스가 더 나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게 산업용 로봇 수혜가 일단은 점차 또 강해지고 그다음에 가정용 로봇부터 시작해갖고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이제 대중화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 시점에서 일단은 대장주가 일단은 보통 이 섹터에서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SP 같은 그 안에 있는 부품적인 부분에서 부품업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감속기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이 로봇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쪽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따라오는, 어차피 유일 로봇가 한번 치고 올라가면 어차피 네. 또 두 번째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흐름상 봤을 때는 로봇주가 올 8월에는 좀 좋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유일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이 예. 관련 종목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SPG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미국의 주요 공작 기계 업체한테 또 이렇게 납품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일단 어찌 보면 제일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아요, 예사가. 그리고 오늘 주가 상승 탄력은 오히려 UL로보틱스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저 회사에 일단 그걸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2분기, 1분기 실적이 어떠냐. 좋아. 오케이. 그럼 그게 대장이 돼버리는 이미 사이. 나온 거. 예. 그래서 이제 15월 이후 되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업황별 또 대장주가 또 나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늘 날짜로 봤을 때는 SPG가 어찌 보면 더 강하다 좀 봐지고요. 근데 앞으로를 봤을 앞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로봇 시장으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일단은 유일 로보틱스가 저는 앞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유일 로보틱스가 선두 자리를 갈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SPG가 좀 더 나은 이유 있을까요? 일단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고요. 예. 지금 자동화 장비라든지 아니면 산업용 로봇이 실적을 하반기에는 저는 주도를 할 거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인력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빙 로봇 이 이제 테마적으로 많이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유일 로보틱스도 굉장히 잘 갔다고 보고 있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시세가 좀 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 되게 잠잠했던 종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종목들, 로봇들 종목들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세력들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 지금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한 1,600개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산업용 로봇에 대한 판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같이 남아 있다는 부분들 계속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SPG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SL 감속기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2019년에 국내 최초로 이 국내 양산을 성공을 한 업체예요. 그래서 이 국산화에 대한 그런 수요 증대 때문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 감속기 같은 경우 협동 로봇 관절에 사용되는 그런 SH 감속기 그리고 로봇 이제 공작 기계 들어가는 네. 이 SL 감속기로 이제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 이제 턴키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주요 그런 공작 기계 업체를 통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최종 테스트까지 지금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SL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 엔사가 있어요. 이 기업이 좀 아무래도 독과점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걱정도 있지만 미국향에 대한 그런 시장 자체가 캐파가 커진다고 한다면 SPG도 분명히 먹을거리가 생기겠네요. 네, 먹을거리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SPG의 기술력도 거의 동등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대 SPG의 대결이었습니다. 두 종목 다 지금 로봇주들로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장 주가도 상당히 좋거든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이거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8강의 3라운드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SPG가 생각보다 많이 가져갔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의 탄력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역시 오늘장 주가를 많이 좀 보신 것 같아요. SPG가 69% 가져가면서 유일 로보틱스를 누르고 바로 4강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 로보틱스의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 27,000원을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산업 로봇 자체는 일단 시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로봇 시장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근데 지금 로봇 업황들이 보면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사실 좋은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보시면서 로봇 한번 포토에 한번 엮는 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찬성한다 생각합니다. 자, 목표 주가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은 목표 주가는 27,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가운데서 유일 로보틱스 목표 주가 2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3라운드 마무리해보고 4강 진출한 종목은 SPG입니다. 지금부터 8강의 4라운드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조금 낯선 종목들일 수도 있겠네요. 현대차의 포티투닷 인수 소식에 관심받았던 종목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하나 올라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종목이죠. 루닛의 대결. 지금부터 8강의 4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스틱 인베스트먼트 대 루닛. 조금 더 생소하긴 하거든요. 어떤 종목으로 가실까요? 저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가겠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요. 알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스틱 인베스트먼트였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워낙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잘 알기 때문에 네. 일단은 루닛이라는 일단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어찌보면 뭐 암에 관련된 걸 해서 지금 시장에서 흐름도 좋고 하고 해서 일단은 뭐 바이오의 한 종목으로 가면 루닛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루닛으로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 골라주신 김영호 전문가님, 자율주행 요거 보신 건가요? 네, 포티투타 결국 이 재료인데 사실 뭐 루닛을 더 고르고 싶긴 했어요. 근데 이 차트상 흐름이 이거 들어왔다.
네. 들어온 것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기운이 좀 보인다는 아래에서 좀 매집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사실 재료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자회사 스틱벤처스라는 회사가 이제 이 포티투자에 투자를 했다. 네. 포티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가치가 4천억 되는데 한 120억 정도 네. 들고 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분 투자 이슈로.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투자 회사 같은 경우 예전에 코로나 때 시즌 때 창투사들 엄청 잘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섹터의 전반적인 이 시장의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최근에 많이 자극됐던 게 이제 무상증자 이슈였고.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됐죠, 무상증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우후죽순 무상증자 다들 터트리면서 많이 유보율만 갔는데 보고 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그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은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한 구간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가장 먼저 기대감에 예측을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뭐 좋겠죠. 그게 예. 이제 또 맞춰진다면 또 수익률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처음에 어떻게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어떻게 수급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지 거래 대금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단기적인 수익은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어쨌든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그런 차트적인 움직임 때문에 뭔가 네. 그 느낌이 와서 그냥 골랐는데 루닛을 저는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로는 훨씬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규 상장주죠. 아, 네. 신규 상장주고 이 루닛이 첫날에 잘 갔잖아요. 네. 이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 상승세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루닛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지켜봐야 된다.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 잘하는데 루닛을 골라주신 저는 이유는 이게 뭘까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왜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지 이해 못하고 왜냐하면 3원은 나올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어허, 네. 이게 주식계의 김현장이에요. 그래요? 예, 주식계 그 김현장. 정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파트너가 있던 네. 것처럼 우리 같은 이 전문가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하는데 예. 운용하는 자금이 보통 5조 한 4천억 대예요. 5조요? 5조 4천원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는데 집에 코스피 근데 뭐 200, 그다음에 네. 코스닥 150 이런 종목들만 주로 하는데 작년에 예컨대 저 일진그룹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한참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모펀드 회사예요. 네. 20년 정도 되고 닷컴 때 들어온 회사인데 투자 자문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법적인 부분이 약간 금융법이 좀 까다로우니까 예. 원래 스타트업 할 때도 이가 환태평양 아시아 정들을 좀 많이 했어요. 베트남 네. 호치민도 하고 대만도 들어가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파트너십으로 해서 이제 돈을 이제 같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포토를 정리하는 것도 되게 잘해요. 그러면 이게 포티투다 요거 하나만 엮은 아유 게 아니죠. 아니군요. 이 지금 HK 인오인도 다 들어있는 종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우리나라에 한 90여 개, 그러니까 2,500개에서 최고 좋은 종목들만 골라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예. 우리만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장대 양봉을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담타적인 성향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래도 흐름을 한번 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무튼 시장에도 있는 우리 뭐 김현장 같은 이런 큰 회사 뭐 법 쪽에 있다면 예. 우리 또 주식에도 이 김현장 같은 회사가 바로 저는 이렇게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조금 커 나가는 생각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앞서게 해주는 좋은 예. 기회이기 때문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 딱 보시면 차트도 보시면요 한번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 회사들이 대부분 투자하는 성향이 대부분 지주 회사라든지 대형 회사들이에요. 그럼 같이 동반으로 같이 올라가서 그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가 같이 그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사들 보면 대형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이 종목의 차트만 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투자하시면서 그냥 재밌게 한번 보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 뭐 판독 보조를 하는 소프트 솔루션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또 새로 성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인데 이번에 세계적인 암 학술 연구제도 또 이렇게 개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는 지금 뭐 원숭이두차 뭐 코로나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 사업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는 확실한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일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확실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뭔가 이 선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네.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하반기에는 아무튼 의료 바이오 이런 헬스케어 쪽으로서는 개별 장세 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자 회사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분명히 좋은 몇 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관심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루닛과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루닛으로 많이 갔군요. 루닛이 67% 득표를 하게 되면서 바로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틱 인베스트먼트 아쉽게 좀 떨어졌는데 이 종목 가격 전략만 좀 챙겨볼게요. 가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참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가격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아침에 봤던 거랑 좀 달라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한 만 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 원까지. 오늘 8,510원이거든요. 예. 오늘 한 5% 정도 상승세를 올리는데 아무튼 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서 시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 투자를 잘하고 수익을 잘 내는 회사에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하고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종목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틱 인베스트먼트 목표 주가 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루닛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4강의 1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대진표입니다. 4강의 1라운드 조선주 하나 올라와 있죠. 현대 미포조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장비에서 PNT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 대 2차전지 장비, 워낙에 팬심이 두터운 쪽일 텐데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영호 전문가님, 현대 미포조선 대 PNT 승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전기차로 가겠습니다. PNT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PNT로 골라주셨고요.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조심스럽게 예측할 건데 PNT가 오늘 민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PNT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PNT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2000년지 중에서도 이 장비주인 PNT로 가주셨거든요. 조선주 오늘 하반기 주도주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했을 정도로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그럼에도 PNT가 이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주들이 이제 하반기에 뭔가 주도주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증시에 비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선호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PN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차전지, 2차전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저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하반기에 방산, 엔터와 더불어서 이 2차전지 쪽은 결국에 캐파가 계속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떻게 본다면 탈탄소화 그런 친환경적인 법안을 두고 많이 신경전을 하고는 있으나 결국에는 저는 친환경 쪽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계속해서 캐파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적인 부분들이 탈탄소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뒤에서 뿜어내니까요. 그 부분을 빠르게 전환을 시킨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밸류 체인에 따라서 산업이 이제 캐파가 커지고 그 다음에 공장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GM이라든지 아니면 포드 그쪽으로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규 수주 장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PNT가 결국에는 수혜를 점차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일단 조선보다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나은 판단이다라고 보신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냐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공장 이제 들어서게 되면 좀 계속 전기차에 대한 또 생산 확대가 되면 일단 제반 시설이라든지 또 분리막이라든지 응급제 또 이는 구리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설이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아주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지금 미국에는 지금 이런 업체를 상당히 많이 원합니다. 이런 업체라든지 아니면 DL ENC라든지 그런 가는 ENC라든지 같이 그런 어찌 보면 같은 업황이라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건설해주고 그다음에 세팅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 지금 2차 전지에 어찌 보면 시장에 그냥 중간에 핵심 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핵심 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에서 얼만큼 필요한 소재를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PNT를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굳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 또 거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어디 뒤지지도 않기 때문에 향후 한번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상당히 강세를 보일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PNT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PNT 골라주셨으니까 이 종목이 결승으로 일단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떨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거 박빙을 이뤘는데요. 그래도
PNT가 역시 조금 더 앞서는군요. 53%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PNT 결승으로 확정 짓고요. 자, 현대미포조선에 관련해서는 가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현대미포조선 가격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일단 99,000원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주들 중에서 가장 최고로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하반기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물량에 대해서 조정 구간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차트상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 매물대들 앞선 매물대들 거의 다 소화했고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현대미포조선이 좀 강하게 쏜다면 예. 충분히 목표가 99,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에 대한 비유도 좋습니다. 일단 현대미포조선 목표 주가 99,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알아봤고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PN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강의 2라운드 대결도 대지표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입니다.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로봇주인 SPG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맞상대는 바로 AI 의료기기 관련주인 루닛이 올라왔습니다. 두 종목 간의 대결은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최인호 전문가님, 네. SPG 대 루닛입니다. 굉장히 또 영어가 들어가는 이런. 저는 의료 바이오 예. 쪽이 어찌 보면 오늘 세트에서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로봇 같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한 10개 정도 종목이 돼요.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종목들은 어차피 시장에서 나왔지만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어찌 보면 자기만이 할 수 있고 일단은 진입 장벽 자체가 되게 높은 일단은 영역이기 보적 때문에 기술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원래 한 표를 주는 게 원래 이상형 월드컵의 취지하고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닛인가요? 예, 루닛수가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이번에도 루닛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저는 SPG 고르겠습니다. SPG 오늘 계속해서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SPG로 갔는데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루닛이 SPG보다 좀 낫다. 어필 한 가지만 좀 해주세요. 저 오늘도 뉴스 나왔지만 비인두암에 관련된 건 아닌데 네. 비인두암은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또 그렇습니까? 암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아시아 이쪽에 중국, 한국, 대만 네. 이렇게 해서 많이 걸리는 배우 건데. 김유빈 씨도 한번 걸렸었죠. 네, 예. 그래서 뭐 암이라는 게 심장 빼고는 다 있는 게 암이거든요. 피가 돌아가는 곳은 다 있습니다. 네. 심장만 암이 없어요. 예. 심장암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못 그러게요. 봤죠. 네, 예. 심장 빼고는 다 원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료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게 컴퓨터 아까도 이것도 똑같이 상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로봇으로 예컨대 뭐 절제하고 요즘에 암 같은 것도 하는 로봇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판독이라는 영상 판독 솔루션 자체는 상당히 어찌 보면 이게 암인지 염증인지 판단부터 시작하고 이게 얼만큼 이기 상기로 변형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또 특화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나가면 특히 암 시장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3명 중에 1명은 암이 걸린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암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기준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루닛의 성장성. 예, 그 성장성을 좀 보고 좀 한번 진입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학술지 일단은 개설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바이오 관련주에서 1상, 2상 뭐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여러 가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들어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일단 개재됐다는 것은 일단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반응 예측도 다 나오기 때문에 예. 한번 한 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SPG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루닛의 그런 실적 때문에 제가 골랐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루닛이 이 바이오잖아요. AI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고 실적이 아직은 좀 올라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많이 만회를 하기 위해서 좀 주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봤을 때 처음에는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또 U자형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다시 바닥 다지고 올라온다는 거죠. 저는 이제 차라리 루닛 같은 종목은 아래로 내려가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신호를 볼 때 저는 다시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다. 그만큼 기술력만큼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PG는 결국 이제 실적으로 가치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감속기 회사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제 맨 처음에 SPG 나왔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감속기는 SPG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감속기 이꼬르 SPG.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로봇 산업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단계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종 발탁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감속기라는 그런 부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부분에서 실적을 계속 챙겨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자, SPG 대 루닛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지금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 결승 진출 종목이 갈립니다. SPG가 확실히 신규 상장 중인 루닛에 비해서는 인기도가 높군요. SPG가 70% 득표하면서 결승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닛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현우 전문가님, 루닛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 전략 48,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신규 상장 회사하고 일단은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어찌 보면 기술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현금화시킬 수 있고 어찌 보면 기술을 갖다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꾸준히 한번 보시면 되고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나쁘게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급등하는 종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 아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루닛의 목표 주가 48,000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닛 아쉽게 이렇게 떨어졌고 결승 올라가는 종목은 SP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 지금부터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바로 결승의 대결입니다. 2차전지 장비주인 PNT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로봇주인 SPG가 맞붙는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과연 두 종목 가운데 오늘 최고의 민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현우 전문가님 둘 중에는 어떤 종목 고르실까요? 저 PNT를 들어가야 되는데 PNT를 무조건 오늘 민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PNT 골라주셨고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도 사실 PNT 쪽으로 더 마음이 가거든요. 2차전지 쪽이고 로봇보다는 2차전지 쪽이 저희 실질적으로 산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SPG를 고르고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한번 맡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SPG도 만만치 않다는 방증인데 맞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PNT 역시 미인주라고 공언해 주신 만큼 바로 골라주셨네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적 봤을 때는 SK온 파우치 일단은 배터리 관련된 11개 생산 라인에 일단은 지금 그 관련돼서 수주가 이제 한 1,800억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800억이면 일단 PNT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어찌 보면 회사 시총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는 높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 뭐 LS 엠트론이라든지 이런 데도 코퍼 LS는 원래 구리 또 많이 쓰기로 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롤투롤 같은 관련된 기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생산에 있어서 제일 부품적인 부분 박에 관련되는 거는 이 회사가 어찌 보면 저는 기준점이라 좀 봐진다고요. 미드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나가는 건 3, 4셀이 나가겠지만 그래서 PNT 같은 경우에는 장비 업체로서 상당히 저는 우수하다고 좀 봐지고요. 그다음에 계속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반도체 오히려 장비 업체만큼 어찌 보면 실질적인 수익권을 더 많이 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 오늘의 미인주로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PNT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의 설명이었고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PNT 가고 싶지만 SPG로 가주신 그 이유 조금만 들어볼까요? 네, 진짜 이유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궁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SPG도 당연히 좋다고 그 부분들을 명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SH 감속기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들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로봇들 이제 모양이 작은 로봇들 같은 경우 이제 투소형 감속기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SH 감속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대형 이제 자동차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대형 산업용 로봇들 공작 기계들 거기에 들어가는 걸 이제 SR 감속기라고 하는데 SA 감속기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다 테스트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턴키 물량들이 확보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이제 기업마다 다들 이제 턴키 물량 확보할 수 있고 SR 감속기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그런 독점 공급을 좀 더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NT도 좋고 SPG도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너무 좋은 종목인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골라주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선택이 어땠는지 결승전의 종목들 그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결승전 선택은요 PNT로 많이 갔습니다. PNT가 68% 가져갔고요. SPG는 32%를 득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결승전 그 우승 종목 최고의 미인주가 가려졌습니다. 지금부터 미인주 말씀을 드리죠.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의 최고의 미인주는요, 바로 PNT가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네, PNT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고의 미인주까지 2차 전지 장비주 PNT로 가려진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최고의 미인주 자리 차지한 PNT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PNT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1분기는 매출이 940억인데 2분기는 934억이에요. 예. 근데 이익은 오히려 더 작지만 더 137억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구리라든지 1분기 때 상당히 원자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낸 거는 판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성을 봤을 때 계속 꾸준히 일단은 우상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자체가 그래서 한번 꾸준히 한번 보시고 일단은 54,000원 왜냐면 이 회사 68,000원까지도 갔었는데 6만 네. 원까지 넘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54,000원. 지금 어찌 보면 고점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일단 이런 종목들 빨리 올라갈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권에 한번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PG에 대해서 김영우 전문가님 목표 주가 설정해 주시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17,500원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7,5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실적 영업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적인 그런 이익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체력 개선이 저는 좀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서 SPG 한번 17,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NT 오늘 최고의 민주죠. 54,000원 목표 주가 설정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SPG는 17,500원으로 김영우 전문가께서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희 월드컵은 결국 PNT가 차지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